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전화 청소년 상담사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발달 심리 과목을 소개하게 될 양돈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첫째 시간으로서 발달의 기초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 포유동물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발달이란 인간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어 그 태내 발달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쳐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문이 그 발달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그 발달 심리학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발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발달에 관한 최근까지의 연구 경향을 보면 그 어린 시절, 말하자면 유아기나 아동기까지에 일어나는 그러한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발달적 변화가 생의 초반부, 그 전반부에 주로 일어난다는 그러한 시각이 그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오면서 그 아동기 이후 청년기를 지나 성인기, 노인기를 거쳐가면서도 심리적, 행동적, 그리고 그 신체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발달에 관한 연구는 과거 아동기 이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생의 전반, 그러니까 성인기와 노년기를 포괄하는 생의 전반에 관한 그러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발달 심리학의 경향을 지칭해서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발달 심리학인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감각, 기억, 인지나 언어, 그리고 학습, 동기와 정서, 성격, 사회성 또는 도덕성 발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발달의 측면들을 다루는 그러한 심리학의 분야가 발달 심리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달 심리학과 다른 심리학 그 영역들 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발달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인간에 관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연령 변인과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달 심리학은 연령이 변화해 감에 따라서 그러한 기억이라든가 성격, 학습, 지능, 인지, 사회성, 도덕성과 같은 그런 여러 주제들이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면서 변화해 가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으로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그러한 내용은 크게 8강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일 첫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발달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가서는 발달 과정은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진행되는가, 그리고 그러한 단계들 가운데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태내 발달 동안에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임신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그 구체적인 발달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발달 단계의 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들 가운데 감각 및 지각 능력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간의 심리적 특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지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곱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또 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이 청소년 상담사 과정과 관련 있는 청소년 발달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에는 성인 및 노년기, 즉 인생의 중후반기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발달적 특징과 변화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발달의 기초에 관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서 발달 심리학에서 발달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왜 우리들은, 또 발달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에 관하여 연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왜 인간의 발달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그리고 연구를 하게 될까요? 이 점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실용적인 이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론적인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실존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남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변화이기도 하죠. 자기 존재가 변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관심, 자기에 대한 이해의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발달을 연구하게 만든 그 동기, 그리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용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은 옛날로부터,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들이 낳아 키우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잘 커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그러한 변화 과정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여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 즉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에서 바로 발달 심리학의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린다면, 그 이론적인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발달 심리학 말고도 심리학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는 인간의 심리, 행동, 그리고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론들이 인간의 어떤 그 발달 시기 가운데 어떤 한 시기 또는 일부의 시기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발달의 한 시기에 제한된 이론이 아니라 발달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적용이 되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이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요구, 이론적인 요구에서
바로 이 발달 심리학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 발달 심리학에서 발달을 연구하는 목적은 바로 실존적인 이유, 그리고 실용적인 이유, 그 다음 이론적인 그 이유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달 심리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발달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발달은 영어로 develop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발달을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발달은 인간이 그 임신이 된 순간서부터 태내 발달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기로 들어가고 성인기 전반, 중반, 후반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서는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에서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모든 변화를 총칭해서 학자들은 발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얼핏 발달, 영어로 development라고 그랬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발달은 상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변화가 발달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인기로 들어서서 성인기, 전기, 중기, 후기, 즉 노년기로 가면서 일어나는 변화들 가운데는 상승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죠. 신체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그 이전의 젊은 시기에 비해서 퇴보적인 또 부정적인 변화의 경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퇴보적이고 하향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들은 발달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발달의 영역 속에는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성인기, 노년기 동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하향적이고 퇴보적인 그러한 변화들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이 발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과거 발달 심리학자들은 생의 초반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동안의 발달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 동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인간의 발달을 생의 초반부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전생애를 포괄하는 그러한 그 발달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발달 심리학을 또 다른 말로 전생애 발달 심리학 또는 전생애 심리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발달과 함께 유사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용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성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숙은 어떤 의미가 있고 발달이라는 개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발달은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측면에서의 모든 변화를 말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발달적 변화에는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향적이고 부정적인 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유전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장 넓은 개념으로서의 발달과 성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숙은 발달의 그러한 영역들 가운데
유전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보다는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그러한 발달적 변화를 지칭할 때 성숙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간에 다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성숙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어로 growth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장은 인간의 그 발달 가운데 심리적 발달, 또 행동적 발달, 신체적 발달, 이러한 여러 발달의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신체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발달을 지칭할 때 성장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 가운데서도 긍정적이고 상승적인 발달을 지칭할 때 성장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말이 좀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발달의 시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생의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영,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초반부 정도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달의 개념과 함께 발달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발달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다른 분야를 접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심리학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들, 예를 들자면 실험 방법, 또 조사 형태로 진행이 되는 질문지법, 면접법, 검사법, 그리고 관찰법과 같은 이러한 연구 방법들이 발달 심리학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달 심리학에서는 다른 심리학의 영역들과는 다른 특이한 접근을 취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심리학의 영역들과 달리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연령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리학의 주제가 되는 심리적인 측면, 행동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측면, 이러한 측면에서의 발달이 연령이 증가해 감에 따라서 어떤 변화의 내용,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발달 심리학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적인 측면을 고려한 연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달 심리학에서는 다른 심리학 영역과는 다른 그러한 몇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종단적 접근법, 또 하나는 횡단적 접근법,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이러한 종단적 접근법과 횡단적 접근법의 장점을 취합한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라는 그러한 특이한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다면 먼저 종단적 접근법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도덕성 혹은 지능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정한 개인, 예를 들면 2살이 된 아이를 10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지능이라든가 창의성, 도덕성과 같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는 그 10여 년 동안에 지능이나 창의성, 그리고 도덕성 부분에서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가를 갖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이 연령 변이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그 심리학의 분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단적 접근법은 발달 심리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좋은 그리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단적 접근법은
다른 그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가볍게 볼 수 없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종단적 접근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아이의 예에서처럼 10년 동안 이 아이를 대상으로 추적 연구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연구자가 또는 그 연구를 함께하는 동료가 10여 년 동안 이 한 대상을 추적 연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연구 대상이 되는 아이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연구를 거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연구 대상이 이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조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종단적 접근법이 갖는 단점으로는 자연히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종단적 접근법을 사용하는 어떤 데 있어서 제한점으로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단적 접근법을 보완한 그러한 다른 형태의 접근법이 바로 횡단적 접근법인데요. 이 횡단적 접근법은 같은 시기에 여러 연령층의 집단들을 대상으로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지능이라든가 창의성, 도덕성 또는 사회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세 집단, 20세가 된 집단, 30세, 40세, 50세, 60세가 된 이러한 몇 개의 집단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한 주제, 예를 들면 지능이나 창의성, 도덕성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죠. 자, 그 비교한 결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10세, 20세, 30세 그리고 60세에 이르는 이러한 집단들 간에 나타난 이러한 차이가 연령 간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횡단적 접근법은 여러 연령층의 집단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집단 간의 비교, 여러 연령 집단 간의 비교에서 나온 결과를 연령적 변인에 의해서 나타난 발달적 변화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0세가 나타내는 경험하는 그 시기와 20세, 30세 그리고 60세 집단이 지나온 그러한 10세, 20세 시절의 그러한 어떤 사회적, 시대적 이러한 그 경험,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집단 간의 비교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연령적 차이에 따르는 연령 변화에 따른 그러한 차이라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횡단적 접근법의 단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종단적 접근법의 단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장점을 취하고자 한 접근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은 예를 들면 3개의 연령 집단, 예를 들면 10세, 15세, 20세 이 3개의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5년간에 걸쳐서 추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10세에서부터 25세까지의 그 변화를 종단적 측면에서 그리고 횡단적 측면에서 비교 연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발달의 기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만나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